이란 국영TV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게재한 데 이어 또 다른 이란 국영 매체도 한국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피격됐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문을 여전히 검토 중인 가운데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어제 자신이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만난 사실을 공개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호특파원.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란 대통령이 어제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 면담 사실을 공개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제 이란 언론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최고 지도자 면담 발언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자신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2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말했고 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직접적인 소통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를 언제 만났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어제 산업계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선출 2달이 지났지만 이란 대통령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면담 사실을 공개한 배경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가 이란의 지도부가 분열돼 있기 때문이라는 미국 주장에 그렇지 않다는 반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이란 내부 강경파를 향해서 이 대통령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نوع برخورد ایشون واقعا یه انسانی بود صمیمی و متواضعانه. از یه رهبر آدم یه چنین برخوردی به آدم بکنه، ایشون یه چنین حالتی داشت واقعا. 네, 어제 이란 국영TV가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는 칼럼을 게재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또 다른 국영 매체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피격됐다고 보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란 국영 프레스 TV 칼럼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또 다른 국영 매체인 IRNA 통신도 한국 선박이 피격된 것으로 보도한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국영 IRNA는 현지 시간 7일 저녁 6시에 쓴 실패한 해방작전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했던 한국과 프랑스 소속 선박 최소 2척이 해당 작전이 진행된 48시간 동안 피격돼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한국 선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지난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불이 난 HMM 나무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소속 선박은 현지 시간 5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피격돼서 선체가 손상되고 승무원 여러 명이 다친 세계 3위 해운사 CMA CGM의 샌 안토니오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서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란 국영 프레스 TV 칼럼 내용에 대해서 외부 분석 데스크에서 작성한 논평일 뿐 확인된 작전 기록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모든 해석이나 분석은 공식 입장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소유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피격은 월요일에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랍에미리트 미나사크르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서 갑판에 불이 났다고 중국 경제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해당 선박이 마셜 제도에 등록된 JV 이노베이션호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이 선박이 갑판 화재를 주변 선박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와 승무원 부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해 곧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네, 무엇보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내부 결함인지가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날 전망인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나무호가 일단 무사히 두바이에 도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HMM 소속 나무호는 오늘 오전 8시 24분쯤 두바이항 조선소에 접안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8시쯤 사고가 난 뒤 사흘여 만에 구조된 셈입니다. 나무호는 폭발과 함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고 직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고 바다 위에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이후 선사인 HMM이 현지 업체와 계약해 예인선을 보내 돌아오는 데까지도 이틀 가까이 걸렸습니다. 일단 나무호에 승선하고 있던 24명의 선원들은 두바이항에 내리지 않고 나무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질 사고 조사를 위해 선원들이 선내를 안내해야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무호 승선원 24명은 모두 하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나무호가 수리되는 대로 다시 승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무호가 도착했으니 이제 곧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 정부 조사단은 두바이에서 조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곧 조사단이 선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진압에 사용된 이산화탄소가 기관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만큼 일단 환기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이어서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과 기관실 내부 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선박 확인과 선원 면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란에 공격이 있었는지 또는 부유기뢰에 의한 충격이 있었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선체가 기울 정도의 충격이나 선체에 파공이 나지 않은 만큼 내부 결함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폭발 원인에 따라서 조사 기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HMM의 해상노조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뭐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폭발을 일으키기에는 사실 가능성이라든지 그 흔치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해수부는 역시 조사 기간이나 결과 발표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종전 협상에 근접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판박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That the more likely scenario is that they will reach a new non-negotiated status quo, one in which the Iranians do not get sanctions relief, but they do retain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because the United States does not go back into full-scale war with Iran.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상시적인 뉴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어린이날 새벽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범행 이틀 전에 이 남성에 대한 스토킹 신고도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고생 살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장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데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우선 피의자 장 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앞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또 피의자 장 씨에게 통보하는데 만일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닷새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 씨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자 장 씨가 떠나지 말라고 만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과 스토킹 신고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있던 지난 3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행적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장 씨가 범행 전에 하천에 버렸다고 주장한 휴대전화를 찾는 수색 작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 하늘은 쾌청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2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낮은데요. 낮에는 선선하게 느껴지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퇴근길에는 겉옷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주말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는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까지는 따뜻하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